이번 사연은 장남에게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자금 대준 시댁이 난리가 났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은 처음 보내봅니다. 드디어 저희 시아주버님 폐악질이 막을 내렸거든요. 장남이라고 그렇게 감싸고 돌던 저희 시어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결혼한 지 6년쯤 되었고요. 아이 하나 낳고 맞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양가 모두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만 결혼했지만 나름 아껴가며 새 식구 오순도순 사는 것도 행복했어요. 딱 하나 시댁 문제만 빼면요. 저희가 결혼할 때 당시에 남편과 1살 차이 나는 아주버니는 대학원생이셨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로 할 줄 아는 건 공부밖에 없는 샌님 이라고 해서 그냥 학업의 뜻이 깊으신가 보다 했어요. 제 주변에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에 박사 준비까지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러려니 했죠. 진짜 놀라웠던 건 아주버니가 30 넘어 대학원 졸업 앞두고 있을 때까지 한 번도 일을 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 다리 다쳐서 군대는 훈련소만 다녀왔고 공익으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공익요원으로 받았던 월급 외에는 따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셨던 거죠. 공부할 때 필요한 학비나 생활비는 시부모님이 모두 대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댁이 그렇게 잘 사는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버니 공부하는 10년 이상을 돈도 제대로 못 모으시고 생활비 빼면 대부분 아주버니에게 투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이런 얘기는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노후 생각하면 사실 떨떠름하긴 했었는데 남편은 형이 부모님 노후는 책임진다고 하더라. 자기가 양심 있으면 그래야지 하고 말해서 안심이 되긴 했어요. 잠깐 생각해봐도 아주버니가 좋은 대학원까지 나와서 백수로 지내진 않으실 거란 믿음이 있었고요. 뭘 하든 돈 하나는 잘 벌겠다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시댁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어느 정도 생활비 내면서 얹혀 살았다 하더라고요. 독립하면 다 돈인데 그거 아끼자 싶어서 생활비 들이면서 시부모님 댁에서 지낸 거예요. 실제로 남편 연봉에 비해 많은 돈을 모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결혼하면서 남편은 자연스럽게 독립했고요. 저희 결혼하고 1년 반쯤 후에 아주버니도 대학원 졸업하시면서 바로 결혼 약속하셨던 분이랑 결혼했습니다. 지금의 형님이죠. 저희랑 다르게 아주버니 결혼식은 저희 시부모님께서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주버니가 결혼하고 취업 성공하면 은행 대출처럼 시부모님께 얼마씩 꼬박꼬박 갚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그거 알고 엄청 화내긴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주워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우리가 너에게 형이랑 똑같이 지원해주지 못한 건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늙으면 돌봐줄 사람도 너네 형이고 우리 제사 지낼 것도 장남 아니냐? 하고 설득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 남편은 좋다. 그럼 나는 부모님께 기본 도리만 하고 살겠다. 나에게 노후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라 했고 시부모님은 당연한 얘기다. 너에게 기대도 하지 않는다 하며 얘기를 끝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60대밖에 안 되셔서 저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버니도 졸업하셨고 직장만 잘 가지면 큰 문제 없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아주버니가 아무리 대학원까지 나오셨지만 나이가 많아서 취업을 원하는 만큼 좋은 곳으로 하질 못했어요. 초봉이 3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 6개월 다니시는 내내 툴툴거리더니 금방 그만둬 버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아주버님이 나는 남 밑에서 일 못한다. 조만간 친구랑 사업 시작할 거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공표하셨습니다. 남편은 그거 듣고 누구는 남 밑에서 일할 팔자라 이러고 있냐. 형네 회사 버티기만 하면 승진도 빠르고 연봉 협상 테이블도 괜찮은 편이더만 지랄을 한다. 하고 화를 내듯이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 나무라시면서 아주버님에게 그래 잘 해봐. 똑똑한 사람은 사업체도 잘 이끈다 하면서 아주버님을 응원해 주셨어요. 솔직히 저와 남편은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지 않으셨고 첫 직장도 6개월도 못 되어서 때려치운 아주버님이 사업이라고 잘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친구분과 같이 한다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미 대출도 받았고 사무실까지 구해서 뭔가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라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쫄딱 말아드셨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이 처음 들어가는 자본을 몽땅 사업자 대출로 끌어왔으니 수입 올리기도 전에 자금 바닥나서 끝났다고 들었어요. 함께 동업하기로 한 친구와도 결국에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서로 탓하다가 인연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빚잔치 열리고 결혼하신 형님께서 버는 돈으로 근근히 대출 갚으면서 허리띠 졸라매 살게 되신 거죠. 그것도 몇 달 지나니 감당 안 되어서 아주버니 형님이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희 남편은 형은 자기 주제를 몰라. 세상 물정을 저렇게 모르니 취직이든 사업이든 잘 되겠어?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가끔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호출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외출 나가시고 없고 아주버니네 부부는 어딜 나갔는지 안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만 불러놓고 하실 말씀이 뭔가 싶어서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두려움도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앉혀두고 요즘 별일 없어?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너네는 아직 애 생각 없냐? 하면서 별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0분쯤 수다 떨고 있는데 답답해진 남편이 엄마 무슨 얘기하려고 불렀어? 뭔데?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게 너희 형이 땡땡 사업을 하고 싶어해. 너네가 그거 전문가 아니니? 직장 그만두고 형 도와서 같이 사업 한번 해봐라.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땡땡 사업이라니. 저와 남편이 그쪽 계열에 종사하고 있긴 하지만 아주버니는 전혀 다른 분야로 공부를 하셨거든요. 갑자기 왜 그쪽으로 사업을 생각하시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갑자기 때려치우라고? 사업하라 한다 해도 돈은 어디 있고 형이 뭘 할 수 있어. 결국엔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너희한테 말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돈 좀 마련해 줄 테니까 너네도 모아둔 돈 얼마 보태서 시작하면 되지. 형이야 오죽 똑똑해. 너희가 알려주면 금방 배울 거다. 하고 저희를 설득하려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듣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씀은 투자도 일도 저희가 하는데 아주버니를 사장으로 앉히고 싶다 그거였거든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져서 가만히 앉아 있었고 남편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우리는 안 해. 일단 그렇게 알고 엄마는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거야? 하고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집담보로 대출 나오잖아. 그거 받으면 돼. 하고 당당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거 듣고 아빠도 알고 있어? 하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대답 피하시면서 알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자식 일인데. 하시면서 뱅뱅 돌려 대답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거 듣고 화가 나서 대출 받기만 해봐. 아빠한테 다 알리고 형이고 뭐고 집 뒤집어 엎을 테니까. 엄마가 그렇게 감싸니까 그게 그 나이 먹고도 그 지경인 거 아니야. 하고 성질을 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와중에 시아버지가 집에 오셨고요. 어쩐 일로 작은 아드님이 집에 왔어? 저녁 먹으러 왔어? 하면서 들어오는 시아버지께는 대충 얼버무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가 자주 저희에게 전화와서 투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사업 시작해봐라. 얼른 일 그만둬라. 회유하려 하셨지만 저와 남편 둘 다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아주버니는 사업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니고 처음부터 생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또 무모하게 도전하시는 거 보고 걱정은 됐지만 분란 만들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도 생기고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듯 싶었어요. 어느 정도 수입 생기니 형님도 다니던 회사 그만두시고 아주버니네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시댁 오면 그래도 사장 사모님이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보는데 참 얄미웠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빚 갚으셨던 형님이 무슨 죄인가? 이제 좀 숨통 트이셨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 아주버니는 또 시원하게 사업 말아드셨습니다. 버는 만큼 씀씀이 커져서 여윳돈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셔서 수금 원활하지 않을 때 거래처 결제를 못해서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하나 문제 터지니 그동안 거래하던 곳들 줄줄이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카드에 대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저희에게 전화와서 처음에는 300만 원만 빌려줘 하더니 점점 금액이 커져서 나중에는 5천만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는 빌려주지 않았어요. 이미 시어머니께서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돈 빌려주신 거라 제대로 자금이 구해지지 않아 아주버니께서는 파산 신청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남편이 시아버지께 아빠, 엄마가 이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형 지원해줬어요. 당장 상환 요청 들어올 테니 대비하세요.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 알게 되신 그날 호되게 혼난 아주버니는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셨는데요. 파산 신청하니 경제활동도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개인회생하자니 얼마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해서 아주버니는 파산 신청하고 사지 멀쩡한데 취업도 못하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 이런 방구 없이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여파로 시아버지네 선산 일부까지 친척들에게 굽신거려가며 팔아 그래도 집담보 대출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요. 아주버니는 시아버지 아래에서 현장 일하면서 월급은 그동안 아주버니께 투자하신 금액 회수할 때까지 시아버지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버니는 시아버지 현장 따라다니며 일하게 되었고 용돈 받아 생활하시는 신세예요. 시어머니 역시 함부로 돈 빌려주신 대가로 생활비 제외하고는 시댁 경제권도 빼앗기셨고요. 이쯤 되면 저는 형님이 아주버니랑 이혼한다고 길길이 날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다시 회사 취직해서 시아버지에게 빚 갚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똑같은 사람이었든 형님께서 아주버니를 그만큼 많이 사랑하시든 둘 중 하나이겠죠? 어쨌든 시아버지께서 결단을 내리셨으니 더 이상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남이라고 우냐우냐 키운 시어머니 덕분에 시아버지까지 말년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고생 꽤 하게 생기셨네요. 그래도 장남이라고 싸고 두셨던 만큼 대가는 치르셔야 하겠죠? 그래도 부모라고 투자나 동업 매몰차게 내친 저희 남편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이상 시댁 식구들 불쌍하게 보고 가만히 따라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에게 특별 대우 받은 자식이 나중에 부모에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들에게 큰 착각인가 봅니다. 특별 대우 받은 자식은 부모에게 받는 것만 알고 뭔가 해드리는 것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도 자식에게 선입금을 해서는 안 되나 봅니다.